예,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이제 월세 세공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월세를 살면서 우리가 그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집주인한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또 우리가 세공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거죠. 그죠? 세금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절세가 가능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연말정산에서 이제 월세 세공제입니다. 월세 세공제 보시죠. 자, 일단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사업자 한번 눌러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안 됩니다. 근로자만 됩니다. 그죠?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까지 이제 급여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됩니다. 7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월세 세공제는 아예 안 되고요. 여기서 질문이 많은 게 배우자 급여는 혹시 합산해 가지고 7천만 원 계산하느냐? 아닙니다. 요 사람 그죠? 연말정산 받는 이 사람 단독 소득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배우자는 합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집이 없어야 돼요.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이고 이 사람은 또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은 세대주 이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사람 이름이 찍혀 있어야 되고요. 모든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모든 세대원들이 집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택이 가능한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내가 월세로 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는요, 주택법 2조 6호에 보면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소형 면적이 되겠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가능하고요. 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그죠? 85제곱미터보다 크다. 그럴 때에는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의 주택이면은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임대차 계약서를 할 거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서하고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즉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다만 확정일자는 안 해도 됩니다. 확정일자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은 거기에 내가 세대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도 이 주택에 대한 주소지하고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도 같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본인이 지금 세대주입니다. 그러면은 세대를 이제 구성하는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일 주소에 이렇게 전체가 다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식,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모든 사람이 동일 주소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요 세대 구성원 전체가 집이 없어야 됩니다. 집이 있으면 안 돼요. 집이 없어야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집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주 본인이 월세를 계약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말정산할 때 월세세 공제를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집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집이 없다는 거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다.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준 날짜는 12월 31일 날 집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큰 대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세대주 본인이 아니고 말이죠. 이 사람 연말정산이 아니고 배우자 연말정산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세대주가 아니에요. 배우자는 세대주가 아닙니다. 근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자기 그걸 할 때,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즉 세대주가 아닌 사람인데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배우자는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됩니다.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충족해야 되고, 물론 배우자는 나이 요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일 때는 이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소득 요건, 그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이 사람, 이 상태에서 이제 월세 계약을 한다. 이것도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월세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연말정산을 한다. 그때 월세세 공제가 되는가 이 문제인데요. 자, 이런 큰 가계도를 봤을 때 이제 세대주 이 사람이 월세 계약을 해가지고 연말정산할 때 세공제 받는다. 이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계약하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월세를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연말정산, 본인의 연말정산할 때 이제 세공제를 받겠다. 이랬을 때도 가능한가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 이 사람이 말이죠.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말정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든가 자, 그럼 이제 얼마를 공제를 받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5,500만 원을 초과하면서 7천만 원 이하 두 개의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월세, 1년 동안의 월세 다 합칩니다. 그죠? 만약 내가 20만 원짜리 월세다 그러면 240이 되겠죠. 그런데 75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한도는 750이에요. 곱하기 12%. 12%. 만약에 지방세 10%를 더 추가시키면 13.2%가 됩니다. 13.2%를 이제 세공제를 받는 거고요. 자, 요 구간에 있는 사람은 자, 10%밖에 안 됩니다. 그죠? 한도는 750 똑같아요. 그런데 지방세를 포함하면 11%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월세 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요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본인 명의의 이제 세대주가 나오는 거 그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월세를 갖다가 매달 지급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통장 입금 내역서 있겠죠? 아니면은 집주인한테서 현금 영수증을 받는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통장 입금 내역일 겁니다. 그렇죠. 보통 현금으로 지어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연말정산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가 왔을 때 그때 이걸 갖다가 자신 있게 제출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에다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은 기준시가가 2억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죠. 이 사람은 총급여가 4천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월세는 1년에 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이럴 때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 사람은 총급여 4천만 원이니까 요 구간이죠. 5,500만 원 이하 이 구간 아닙니까? 월세 근데 750만 원을 한도로 12%, 지방세를 포함하면 13.2%죠. 그러면은 자, 800만 원이죠. 그럼 750, 그렇죠? 750 한도를 넘어섰죠? 그래서 7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750 곱하기 12% 하면 90만 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99만 원을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례 2번인데요. 이번에는 배우자가 말이죠.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했습니다. 본인은 서울에 있는데 배우자는 제주도로 또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 가가지고 집을 하나 사버렸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자, 세대 구성원 중에서
동일 주소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왜? 집이 없잖아요. 요 전체 틀에서 배우자가 제주도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 세대가 집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주택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눌러주시죠. 자, 마찬가지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인가 이걸 판단하는 건데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자, 부부는 말이죠. 떨어져도 동일 세대입니다. 부부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동일 세대입니다. 따라서 동일 주소가 아니라 다른 데 가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금 집이 한 채 있잖아요. 따라서 이 본인은 집이 한 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